공연 종료 후 수만 명의 관객이 좁고 어두운 퇴장 통로를 빠져나가면서 누구의 지시도 없이 동시에 인투 더 선을 따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각기 다른 나라에서 살아온 이들이 완벽한 한국어 가사로 하나의 호흡을 맞춘 순간 그 장면은 압도적인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터널벽을 타고 퍼져나가는 목소리는 단순한 합창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대한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문화적 현상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인간이 서로를 어떻게 위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대적 증거로 남기도 합니다. 군 복무 공백기를 지나 완전체로 돌아온 BTS의 2026 월드 투어 아리랑 스탠포드 스타디움 2일차 공연은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스타디움에서 이루어진 콘서트가 아니라 언어와 국적, 세대와 장벽을 허물며 현대 대중문화가 얼마나 깊이 인간의 마음을 감싸 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연대의 현장이었습니다. 보통 공연의 성공은 티켓 판매량이나 관객 수, 화려한 무대 장치로 평가되지만 방탄소년단 공연의 진정한 가치는 무대 위가 아니라 그 순간을 함께 느끼는 관객들의 삶 속에서 완성됩니다. 이번 스탠포드 공연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조명이 꺼진 순간부터 진정한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팬이 눈물을 흘리며 들고 있던 문구는 공연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I finally home. 그들에게 집은 더 이상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었고 방탄소년단의 음악이 흐르는 공간과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정서적 안식처가 바로 집이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언제든 돌아와 위로받을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 되어주었습니다. 군 동무 공백기를 견디며 기다려온 시간까지 겹쳐지자 팬들은 마치 잃어버린 삶의 일부를 되찾은 듯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 공연이 특별했던 이유는 세대와 역사, 정체성을 관통하는 깊은 치유의 순간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린 장면은 한복을 입고 공연장을 찾은 한국계 미국인 가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재미 교포 여성은 어머니와 함께 한복을 착용하고 스타디움에 들어서 수만 명과 함께 아리랑을 부르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에게 아리랑은 어린 시절 집안 어른들이 타국에서 외롭게 흥얼거리던 기억이자 때로는 낯설게 여겼던 자신의 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래는 미국 실리콘밸리 한복판에서 전 세계 청춘들의 힘찬 합창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숨기고 싶었던 정체성이 이제는 가장 빛나는 문화적 자부심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지 미국인 팬들까지 한복을 갖춰 입고 공연장 곳곳에서 방탄소년단을 연호하는 모습은 매우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그날 현장은 단순히 이국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팬들은 아티스트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의미로 한복을 선택했고 스스로 그 안으로 들어가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오랜 시간 서구 문화가 세계를 주도해왔던 흐름이 이제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스탠포드 스타디움은 그 밤 단순한 콘서트장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감정이 세계인들의 언어로 번역되는 거대한 현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공연이 남달랐던 이유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압도적인 포용성이 자리했기 때문입니다. 공연장 한쪽에는 청각장애 팬들을 위한 특별 구역이 마련되었고 수어 통역사들은 단순히 가사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의 리듬과 감정, 멤버들의 에너지까지 몸짓과 표정, 손끝으로 온전히 표현하며 또 다른 공연과 같은 경험을 만들어냈습니다. 청각장애 팬들은 음악을 직접 들을 수 없었지만 통역사의 움직임과 스타디움을 울리는 진동, 수만 명이 함께 발산하는 감정 속에서 방탄소년단이 전달하는 위로와 사랑을 완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공연이 특정 계층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했습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두가 함께 울고 웃는 순간 속에서 방탄소년단의 공연은 단순한 팝 콘서트를 넘어 현대사회가 추구해야 할 포용성의 모델로 다가왔습니다. 무대와 객석 사이의 거리감이 거의 없다는 점 역시 팬과의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요소였습니다. 공연 중 객석에서 자신을 향해 익살스러운 한국어 슬로건을 흔드는 팬을 발견한 멤버는 수만 명이 모인 스타디움 속에서도 그 작은 문구를 정확히 읽고 즉석에서 팬이 원하던 우스꽝스러운 표정과 포즈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그 순간 팬들은 단순히 스타를 바라보는 관객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웃고 장난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공연 중 발견한 팬에게 자신이 마시던 생수를 직접 던져주는 장면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생수병을 받은 팬이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하는 모습은 단순한 팬 서비스 이상의 감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고 있다는 경험이었고 거대한 스타디움 안에서도 자신이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바로 이 진정성이 방탄소년단과 팬들을 단순한 소비 관계가 아닌 서로를 구원하는 공동체로 묶어주었습니다. 공연의 영향력은 스타디움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공연이 열린 이틀 동안 스탠포드와 베이에어리어는
사실상 보라색 물결로 뒤덮였고 도로는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었으며 켈트레인 역사는 팬들로 가득 차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역 상인들의 반응은 불만이 아니라 호응이었습니다. 호텔과 식당, 카페와 상점들은 공연 특수로 기록적인 매출을 올렸고 일부 상인들은 방탄소년단이 매주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였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 역시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K-팝 열풍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CBS, CNN, MBC, ABC 등 주요 방송사는 이번 공연을 단순한 콘서트로 보지 않고 문화적 사회적 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CNN은 청각 장애 팬을 위한 수어 통역과 포용적 운영 방식을 집중 조명하며 이번 공연을 가장 진보적인 대중음악 경험 중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ABC는 한복 착용과 아리랑 떼창 현상을 상세히 보도하며 이제 세계의 청춘들이 한국어로 노래하며 위로받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결국 스탠포드 2일차 공연이 남긴 것은 단순한 흥행 기록이나 화려한 무대 장치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터널 안에서 함께 울려 퍼진 한국어 합창, 한복을 입고 눈물을 훔치던 교포 어머니의 표정, 음악을 손끝으로 번역하며 온몸으로 감정을 전달하던 수어 통역사의 몸짓이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스타디움 중심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해주던 따뜻한 시선들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대중문화를 가볍게 소비되는 오락으로만 생각하지만 이날 스탠포드에서 방탄소년단이 보여준 것은 훨씬 더 큰 의미였습니다. 음악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며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감정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스타디움 조명이 꺼졌지만 수만 명이 안고 돌아간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삶을 이어갈 힘을 얻었고 누군가는 오랫동안 잊고 지낸 자신의 뿌리를 되찾았으며 또 누군가는 세계 어딘가에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방탄소년단이 진정으로 만들어낸 것은 기록적인 히트곡이나 투어 규모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린 시대 속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뜨겁게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스탠포드의 밤 이후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날 밤 스탠포드를 가득 채웠던 뜨거운 목소리는 공연이 끝난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인간을 연결하고 위로하며 공동체의 힘을 일깨우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순간의 감동을 기억하고 함께 빛을 나누며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